그래, 이건 보잘것없는 사과란다. 아직 어린아이일 뿐이야. 작은 아이, 너를 어른으로 생각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구나.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다음을 기억해라. 행복한 가정을 비난하지 마라. 제4장으로 넘어가서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빠른 방법은 로스앤젤레스 가족관계연구소의 소장인 폴 보페너는 말했다. 배우자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닌 기꺼이 그들의 허영심을 칭찬하고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는 이성이 매력적이며 격식에 맞는 옷차림을 갖추었을 때 칭찬을 건네야 한다. 특히 남성들은 여성들이 얼마나 옷차림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지 쉽게 잊어버리거나 아예 생각조차 못하곤 한다. 예를 들어서 한 커플이 길을 걷다가 다른 한 커플을 길에서 마주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하자. 여성은 다른 남자에게도 눈길도 주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다른 여성이 얼마나 근사한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볼 것이다. 내 할아버지는 몇 년 전 9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 그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우리는 30년도 전에 찍은 그녀의 사진을 한 장 보여주었다. 그녀의 눈은 사진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녀가 던진 유일한 질문은 이러했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생각해보라. 임종을 맞이한 한 여성이 100년의 세월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노쇠한 채로 침대의 신세를 지고 있다. 그녀의 기억은 너무도 빠른 속도로 소멸되는 나머지 자신의 딸조차 알아보지 못한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30년 전 입고 있던 드레스에 관심이 있었다. 나는 할머니가 그 질문할 당시에 그녀의 침대 곁에 있었다. 나는 그날 받은 감명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남성 중에 독자 중에는 5년 전에 입고 있던 양복이나 셔츠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자 하는 조금의 욕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은 다르다. 그리고 미국의 남성들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상류층에 속한 프랑스 남성들은 여성의 드레스와 모자를 칭찬하는 법을 배운다. 그것도 같은 저녁 여러 번에 걸쳐서 말이다. 그리고 그들이 옳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은 아니지만 진실을 보여주고 있기에 다시 인용하도록 하겠다. 이 바보 같은 이야기에 다른 농장에서 일하는 한 여성은 고된 일터에서 들어와서 저녁상에 건초더미를 차려놓았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미친 것이 아니냐며 분개했을 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지난 20년 동안에 당신들을 위해서 상을 차려왔는데 어떤 말도 듣지 못했어요. 당신들에게는 내가 차려준 게 밥상인지 건초더미인지도 알 수가 없었지. 그런데 내가 당신들이 뭘 먹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무리한 귀족들은 예전만 해도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다. 차르 시대의 러시아의 상류층에서는 좋은 저녁 식사 후에 요리사를 불러 격려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왜 당신의 배우자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는가? 배우자가 해준 닭고기 요리가 맛있다면 그렇게 말하라. 근처를 먹고 있지 않음에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라는 것이다. 텍사스 기나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내에게 큰 박수를 보내라. 그리고 박수를 보내는 동안에 배우자가 당신의 행복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D.J. 레일리는 영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에게 공을 돌리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얼마 전 잡지를 읽던 중에 나는 이런 구절을 발견했다. 다음은 에디 켄트의 인터뷰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나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아내에게 많은 빚을 졌다. 그녀는 나에게 최고의 친구이다. 그녀는 나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가 결혼한 뒤에 그녀는 돈을 아껴 투자하고 또 투자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재산을 축적해 주었다. 우리에게는 사랑스러운 5명의 자식이 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언제나 훌륭한 집을 만들어 주었다. 내 모든 성공은 그녀의 덕이다. 할리우드에서 결혼이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로이드 보험사도 돈을 걸지 않을 위험한 일이다.
그런 곳에서 어느 백수들은 특출나게 행복한 결혼에 성공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한때 위니 브래드 브레이슨이라고 불렸던 엑스터 부인은 결혼 당시 무대 위의 화려한 경력을 포기했다. 그러나 그녀의 희생은 행복을 망칠 수 없었다. 워너 엑스터는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무대 위에서 받던 박수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나만큼은 여전히 그녀를 향해서 가장 큰 박수를 보낸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려 했습니다. 만일 한 여성이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는다면 그 정답은 남편의 칭찬과 헌신에 있습니다. 그 칭찬과 헌신이 실제한다면 남편의 행복 또한 그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규칙인 다음을 따르라. 진심으로 칭찬을 건네라. 5장에서 여성에게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꽃은 사랑의 연으로 취급되어 왔다. 제철 꽃은 비싸지도 않고 길모퉁이에 싼 값에 살 수 있다. 그러나 보통의 남편이 수소나 한 다발을 집에 가지고 가는 일이 얼마나 드문 일인지를 고려하면 꽃다발이 남초만큼 비싸거나 알프스 산맥의 구름에 가린 절벽에서 꺾어온 에델바이스만큼이나 구하기 어려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 꽃을 선물하는가? 내일 저녁에 그녀에게 장미꽃 몇 송이를 선물하면 어떨까? 실험을 좋아한다면 시도해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라. 브로드웨이에서 바쁜 생활을 이어가던 조지 M. 코어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하루에 2번 전화를 걸었다. 과연 그가 매번 깜짝 놀랄 소식을 전했을까? 아니다. 그건 작은 관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의 행복과 안녕이 당신에게 아주 귀하며 당신의 마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다. 어떤 여성들은 생일과 기념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마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말이다. 평범한 남성은 많은 날을 잊어버리는 실수에도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몇몇 날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1492년 1776년 독립선언이고 아내의 생일 그리고 자신의 결혼기념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나마 앞으로 2날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머지 2날짜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만 건의 혼인 분쟁을 다루고 2만 쌍의 부부 화해를 이루어낸 시카고 출신 조세 사바스 판사는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불행한 결혼의 가정 바닥에는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배우자에게 손을 흔들어 주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으로도 많은 이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바렛 브라우닝과의 결혼 생활에서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역사상 가장 목가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항상 소소한 헌신과 관심으로 부지런히 사랑을 사수했다. 그는 평생에 누운 아내를 너무도 걱정이 되었다. 한편은 그녀가 자매들에게 이런 내용을 편지에 담을 정도였다. 그가 날 너무도 귀하게 대하는 나머지 내가 진짜 천사 같은 존재가 아닌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단다. 너무도 많은 남성들이 이렇게 사소한 일상의 관심이 주는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게이노 매덕스는 픽토리어 리뷰에 실린 한 기사에 이렇게 적었다. 미국 가정에는 새로운 습관이 도입되어야 한다. 예로 더 많은 여성이 기분 좋은 일탈인 침대에서 먹는 아침과 같은 것을 누려야 한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침대에서 먹는 아침은 남성들이 비공개 클럽 같은 곳에 다니는 즐거움을 준다. 결혼은 다름 아닌 일련의 사소한 사건이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지는 것이다. 그 사실을 간과한 부부는 문제를 겪을 것이다. 에드나 세인트 빈센트 밀레이는 간결한 시로 이러한 진리를 표현하였다. 사랑이 삶을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이 사랑을 상처 입힌다. 외워두면 좋은 구절이다. 에바다즈 리노 시에는 일주일에 6번 이혼 법정이 열리는데
이혼하는 비율은 10명의 부부 중에 한 부부에 해당한다. 진짜 비극으로 인해서 파국을 맞은 결혼이 몇이나 될 것 같은가?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재판장에 앉아서 불행한 남편과 아내의 증언을 듣고 있으면 당신은 아마 작은 일들이 사랑을 상처 입힌다는 말의 의미를 깨달을 것이다. 휴대용 칼을 꺼내서 다음 문장을 오래라. 모자 속도 좋고 매일 아침 준비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거울이 더 좋으니 오래는 종이를 붙여라.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걸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어떤 선행이나 보일 수 있는 친절함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일을 하고 싶다. 미루거나 무시하고 싶지 않다. 이 길을 다시 걸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면 다음을 따르라. 작은 관심을 보여라. 작은 관심을 보여라 그랬네요. 제6장에 행복해지고 싶다면 월터 담노시는 미국의 가장 위대한 연설가이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적이 있던 제임스 G. 블레인의 딸과 결혼했다. 그리고 오래전에 스코틀랜드에 있는 앤드류 카네기의 집에서 만난 날부터 담노시는 누가 봐도 행복한 삶을 이루게 되었다. 무엇이 비결이었을까? 담노시 부인은 말했다. 결혼 상대를 고른 뒤에 신경 써야 할 것은 결혼 뒤의 예의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만큼 배우자를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구라도 심술거린 말을 하는 사람에게서 도망치고 싶을 테지요. 무례함은 사랑을 파괴하는 질병 같은 존재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가족들보다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예의 바르게 군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리는 세상에 그 오래된 이야기를 또 꺼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라며 남의 말을 끊는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 허락 없이 친구들의 우편물을 열어본다거나 개인적인 비밀을 캐내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가장 가깝고 소중한 가족들의 사소한 잘못에만 지적할 용기를 낸다. 다시 도로시 딕스의 말을 인용하겠다.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못되고 모욕적이고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는 유일한 사람은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이라는 사실이다. 헨리 클레이리스너는 이렇게 말했다. 예의는 부서진 문을 못 본 채 하고 그 너머 정원의 핀 꽃에 관심을 주는 것이다. 예의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만큼이나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큰 인기를 누린 아침 식탁의 독재자를 쓴 올리버 웬델 홈스는 집에서 독재 정원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다. 너무도 배려가 넘쳤던 그는 슬프거나 우울한 기분이 들 때면은 가족들 모르게 혼자 우울함을 달래려고 했다. 그는 우울함이라는 것이 혼자서 견디기 너무 힘들기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올리버 웬델 홈스는 그렇게 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은 어떨까? 회사에 문제가 생겼고 상사에게 호출받아서 여단났거나 끔찍한 두통에 시달렸거나 5시 15분 출발하는 통근버스 마저 놓친 보통의 사람은 집에 들어가는 즉시 가족들에게 불평을 넣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현관에 신발을 벗어둔다. 역시 그들을 본받아. 따라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다면 다음을 따라 예의를 지켜라.